25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긴급 협의회까지 열어서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당이 하던 말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께 거부권 요청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말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 민주당이 조금 전에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표결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미 퇴장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용산 대통령실은 통과되자마자 지체 없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80표 전원 찬성입니다. 제적 298석 가운데 여당은 이미 다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한 상태였고 나머지 야당, 범야당이 찬성 180 이렇게 해서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앞서 보시는 이동 홍보석 얘기는 정혁진 변호사님. 네. 바로 뭐 그런 보름간의 속려 기간인가요? 어쨌든 여러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 이송이 되면 15일 내에 대통령이 그 제의를 요구할지 아니면 공포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 의해서 총선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당에서 이거를 받을까 말까 이런 주저하는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이송되자마자 아마 당일날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꼼꼼히 따져볼게요. 지난 4월 민주당의 주도로 신속 처리한 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입니다. 4월 23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고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가 돼서 오늘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이 됐고 이후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즉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그럼 이후에 거부권 이후에 국회 재표결이 되느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실은 최근까지도 조건부 수용도 없다. 단호한 입장. 이게 한동훈 위원장과도 어느 정도 상의가 되고 이제 조율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어느 정도 뭐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정치적으로 보자면요.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공격하고 흔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로 본 거죠.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대선 때 줄리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근거 없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또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또 문제가 불거졌어요. 자, 그러다 그것도 이제 지금 당시 원희룡 장관이 다 백지화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하나의 어떤 이슈가 필요해서 이미 최강욱 의원이 지난 4월부터 사실 이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더군다나 시점도 이 총선과 어떤 스케줄을 딱 맞춰서 사실 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왔고 또 그것이 또 명분이 약하니까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사실 이 몰카 취재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몰카 취재한 이 유튜브 매체에서 이게 처음에 촬영을 해놔놓고 김건희 여사가 그 핸드백을 들고 나올 때만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들고 안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해버린 거잖아요. 결국 이 특검법의 통과를 위해서 주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던, 즉 이 특검법이 결국은 총선 승리의 핵심 전략이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철험회가 주도하면서 결국 이걸 해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특검 내용 아마 관심 없을 겁니다. 문제는 특검 과정,
2월 달부터 특검이 시작되면 사람들 소환하고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조사하고 언론에 매일 브리핑하고 그 매일 언론에 어떤 보도가 되고 그게 딱 4월 총선에 딱 그날 결과가 발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략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는 당연한 저는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 말씀에 좀만 첨언하자면 조금만 그 이제 몰카 취재에 대한 취재윤리 위법성 얘기도 도마에 당연히 논란거리지만 당시 김건희 여사의 처신 부분도 상당히 문제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 약점으로 지금 작용하는 거죠. 예, 그 두 가지는 이제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 사실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이도훈 홍보수석 용산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뉴스탑텐에서도 많이 짚어봤듯이 예상됐던 절차고 그럼 국회 재표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네. 뭐 이 부분까지 짚어봤다면 다음 화면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꽃놀이 아니냐, 정치 득실만 따지면 나쁘지 않다.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제2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번 내년 총선 공천 탈락자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다 전략과 생각을 짜놓고 있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2 요구에 대해서 제2 요구를 하게 되면 돌아온 이 법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의결해야 된다라는 시한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왜 이 특검법을 시행을 해야 되고 제2 요구에 대해서 가결이 돼야 되는 어떠한 정당성을 오히려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라고 하는데 굳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가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이러한 약한 고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특검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본인이 밝히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뭐 총선 기간 동안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 앞에서 지적했지만은 지난 4월에 정의당과 야권에서 이것을 제안했었을 때 여당이 들어왔었으면 그때 이미 특검을 시작했다면 이미 지금 오늘 특검은 다 끝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4월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제2 요구가 오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뭐 고려를 해서 아마 저는 다시 이것을 의결에 올릴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략적인 판단보다도 국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단독 처리가 됐고 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이송이 됐을 경우 야당에서는 오늘 그러면서 명품백 의혹도 특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러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신 거죠. 허용한 거고 김대중 대통령도 수사를 받았고 특검을. 그다음에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받았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채권들 비리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역대 다른 특검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십시오. 거의 여야 합의하에 특검이 진행되었고 특검 추천 절차라든지 특검법의 내용도 다 양당 합의하에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경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야당은 역대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해서 특검 거부한 적 없다. 물론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때나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이미 아들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사법 처리 대상이 됐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측근 비리 관련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다. 이게 여당의 반박이고. 근데 좀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말고도 야당 얘기는 명품백 수사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거 법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특검이 뭐냐면요. 특별 검사잖아요. 검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범죄 수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명품백 문제가 범죄입니까? 만약에 명품백 문제를 범죄를 만들려고 하려면은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법을 갖다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에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고 명품백 특검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죄적인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 정치적인 공세, 특히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하나의 정쟁으로서 이걸 갖다 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고 자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야당 원내대표 엄포 그 이후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예고했고 그 이후에 국회로 다시 넘어온다면 재표결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